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긴급하게 전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고향 방문을 앞둔 분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동량과 코로나19 확산 속도 역시 비례한다고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사직배송 오늘 첫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에서는 에너지 특화대학교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우리가 흔히 나주 한전공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서로 합심해서 만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벌어지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학교의 시설들이 잘 갖춰졌는지 그런 부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첫 신입생 모집부터 폭발적인 관심 받고 있습니다. 네. 수시 그리고 정시에 이어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그랬더라고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지방대 정원 미달로 많은 지금 위기 겪고 있는데 그만큼 그 우리 지역민들이 한국공과대학에 대해서 에너지 공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개교 진행 상황은 어떤지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만의 경쟁력은 뭔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희중 청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교 준비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 핵심 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신입생 들어오면 학생들 교육받는 공간이고 학교의 기본 행정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쓰는 도서실,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됩니다. 근데 그것이 공정률이 지금 95%니까 3월 개교식 할 때는 조경까지도 완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설립을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난해 6월 1일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3월 이제 개교를 앞두고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직 공사가 좀 남아있긴 하네요. 네. 진행 중인데 이런 건설 현장에서 아이들이 과연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또 안전과 관련된 대책도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캠퍼스를 2025년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건설하면서 확장을 하는 스킴인데요. 그 와중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공사가 진행되면 그 주위를 이렇게 펜스로 둘러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바깥의 공사 환경이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소음인데 소음도 이제 학교 건물에 그 소음 차단 펜스를 설치해서 저쪽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게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파일을 박는다든지 한 소음이 나는 그런 공사들은 주말이나 휴강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대학입니다. 그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왜 에너지를 선택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 2050 관련돼서 탄소 배출을 이제 없애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에너지공과대학이야말로 그 범세계적인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대학을 설립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나주 지역이 에너지밸리라고 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지역에 있는 여러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태양광 등등하고 연결이 돼서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네. 아주 적절한 장소고 적절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심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또 많아지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입학 면접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도 궁금해요. 입학센터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올게요. 수시에서 24대 1이 넘는 경이적인 어떤 그러한 경쟁률을 기록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정시는 저희가 수학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한 과목이죠. 수학 플러스 과학 탐구 한 과목, 두 과목 합 등급 3이 돼야지 저희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10명 모집에 953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것 또한 전국 대학들 중에서 사실 1등을 했거든요. 봤을 때 여전히 저희 대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역량이 있고, 조금 더 능동적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죠. 창의성 면접을 개발을 하게 되었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젊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연구의 성과가 바로 창의성 면접인데 매우 독특합니다. 면접 진행 이후에 학생들이나 또 면접에 참여하신 타 대학의 교수님들까지도 사실 이러한 면접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극찬을 하셨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입학 전형이에요. 앞서 화면에서도 창의성 면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접인가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그래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느냐를 보는 문제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기후 조건, 그다음에 어떤 도구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카드 한 덱을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 안에서 여러 조합으로 학생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요.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면접을 한 25분 받고 그 아까 말씀드린 카드 문제를 주고 30분을 고민하게 한 다음에 와서 25분을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학생부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새로운 문제를 주니까 답을 못하는 학생도 있었고 네. 여기서는 좀 중간 정도였는데 답이 없는 문제는 기가 막히게 푸는 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번에 창의성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역량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네.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고 혜택이 많아서인데 한국에너지 공대 학생이 되면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가요? 등록금 전액 면제고요. 네. 그다음에 기숙사 비용도 면제고 그다음에 심지어 생활 지원비가 매달 한 50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예. 아니 그리고-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네네, 없겠네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총장 장학금 1, 총장 장학금 2 해서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외 연수 나갈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네. 학생들 스스로 연구를 제안해서 실제로 연구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연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분야는 모든 공과대학에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는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게 되나요? 네, 앞으로 에너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아주 심층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5개 분야로 축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소재 기술. 네네. 소재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 기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앞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망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력망, 네.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기후 기술. 뭐 CO2를
적게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CO2를 또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 뭐 인공적으로 그걸 뭐 광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네. 그 5개에 저희가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5대 중점 연구상을 보면 되게 좀 기대가 되기도 네. 하고. 그렇죠. 다 에너지 이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네. 일반 대학과는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시설이랄지 아니면 교육 과정이랄지 또 어떤 또 다른 점이 좀 차별화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공학교육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교수가 갖고 있는 지식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는 방식인데 저희는 teaching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요? 오히려 learn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주체가 학생인 거죠. 네. 학생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배우느냐. 네. 1학년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먼저 학생들한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 그러면 수학도 필요하고 물리도 필요하고 화학도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네. 해서 근데 그 수업 자체가 전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네. 항상 그 수업 안에는 조그마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혼자 또는 팀으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점을 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법을 해서 우리가 그걸 흔히 학생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기 위한 교과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도입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혁신적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혁신적인 공과대학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미네르바 대학이에요.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각 나라의 기업체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받아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네르바의 핵심 교과목 4과목을 돈을 주고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미네르바의 그 교수법을 트레이닝을 받고 그걸 똑같이 합니다. 영어로 토론을 하는데요. 네. 교수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아마 5분일 겁니다. 5분 얘기하면 교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리고 참여를 하는 그 정도를 다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머머. 교수 화면에 빨간불이 어머. 켜져요. 그래갖고 교수는 걔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 네. 네. 그리고 네. 저희는 거기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진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토론하는지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도움도 되고 학생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들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딴청을 전혀 못 피우겠는데요. 예, 딴청하면 적극적으로. 교수님이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그러겠네요. 네. 새몰 개교를 앞두고 학생들 모집도 이제 끝났대요. 그리고 교수진도 어느 정도 꾸려진 것 같아요. 그들의 얘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세대 그리드 분야의 연구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전력망 통신이라거나 아니면 전력망 인프라 같은 것들 그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은 앞으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대학원 같은 것도 진학을 해서 추가적인 그런 연구와 그런 어떻게 보면 연구직으로서의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석 연료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우리 전 지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탄소 중립이란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나라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캠텍에서 만들고 싶은 인재를 끝까지 학생들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물론 고등학생이 아니고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이 많이 강조되고 또 학생들 나름 개성도 강할 텐데 그래도 대학에서 또 교수님들이 옳은 길 그리고 또 즐거운 대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면 또 아이들이 대학에 흥미를 느끼고 또 재밌는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대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점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죠. 또 다양한 온라인 학습 인프라가 많고 경험도 충분하고 또 기존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인 도전들이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에듀텍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 방식,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줄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당부하는 말씀들도 주셨고 우리 지역에 세워진 만큼 광주 전남 학생들은 그만큼 기회장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역 인재 육성에도 저희가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통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어떤 효과, 영향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지난주에 그 광주 전남 총장 협의회가 열렸고요. 네. 그때 이제 전남대에서 지역 대학이 지금 점점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네.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인구에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도시 개발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때 많은 걸 느꼈는데요. 네. 지금 예측대로 가면 지역이 거의 소멸되는 건 명확합니다. 그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지역에 많이 창출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켄텍과 같은 어떤 혁신적인 대학들이 나와서 여기서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걸 갖고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그 제 대학 옆에 그 거의 같은 사이즈의 그 클러스터가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에 산학연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마련되는데 거기는 뭐 당연히 벤처기업들 들어갈 수 네. 있고 외국 대학, 국내 대학의 연구소 분원도 올 수 있고 진짜 여기가 굉장히 막 실리콘밸리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여기서 내가 우리 결혼도 하고 여기서 애들도 키우고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정착해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켄텍이 일조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향후에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세요? 저희는 2050년에 에너지 분야의 탑10 세계 대학이 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뭐 좀 허황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교수가 100명인데요. 100명 중에 에너지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한 80명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명은 교육 전담하시는 교수님인데 80명인데 5개 분야지 않습니까? 한 분야당 한 15명 정도씩의 교수들이 배분이 되는데 어떤 소 분야에 예. 집중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연구하는 대학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는 에너지 밸리에 그 한전이라는 국제적인 앵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기술들을 검증을 하고 그거를 점점 키워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벤처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펀드인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광주 지역에 벤처 캐피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대규모 펀드를 조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벤처 캐피탈도 저희가 유인할 수가 있죠.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뭐 엑셀러레이터 이런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여기가 진짜 창업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인재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해서 에너지 분야로 주목받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에너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